안녕하십니까. 안강병원의 한상문입니다. 오늘은 그 위밴드 수술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고도비만 수술, 즉 베리아트릭 서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.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안전성이죠. 이 아무리 수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답보되지 않는다면 그 수술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. 두 번째는 효과성입니다. 즉 아무리 안전한 수술이라도 효과가 없어요. 그렇다면 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.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. 세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. 즉 이 결과들이 단순히 1년, 2년 결과가 아닌 3년, 4년, 5년, 10년 이상의 그런 쭉 계속되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. 그래야만 이 수술법들이 모든 의사들 아니면은 우리가 고도비만 수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과거에 가스트로플라스티라는 수술이 있었습니다. 그게 이제 위성형술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이 수술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은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수술이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.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효과는 있지만 이 수술이 합병증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수술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게 되는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. 이처럼 위밴드 수술 또한 우리가 1990년대 이제 중후반에 이제 발전을 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기술들이 발전함으로써 우리가 식염수를 넣어서 풀렀다 조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위밴드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위밴드가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장기적인 결과, 즉 다시 말해서 10년, 15년의 결과들이 나와야겠죠. 그런 결과들이 이제 2000년도 중반을 넘어감으로써 많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 결과들이 쌓이다 보니까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슬슬슬 위밴드에 관련된 부작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즉 장기적인 부작용이죠. 그리고 체중 감소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. 그러면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. 자, 위밴드 수술, 즉 고도비만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체중 감량입니다. 그 감량을 이야기한 것들은 체질량 지수가 처음엔 어떻게 변하냐, 초과 체중 감소량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. 과거에는 이제 초과 체중 감소량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한 그 대표적인 논문들이 있습니다. 그 논문들에서 보면 그 Surgery for Obesity and Related Disease라고 미국의 이제 ASMBS의 공식 저널이 있습니다. 거기서 발표된 어 15개에서 observational study에 대해서 다 통틀어서 환자를 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. 그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환자보다는 서양인 환자들이 조금 더 고도비만 수술, 즉 위밴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그 나이대가 많습니다. 우리나라 저희 데이터도 거의 이제 환자들이 30대이지만 서양에 있는 환자들은 거의 다 40대로 보시면 됩니다. 또한 BMI가 서양의 환자들의 고도비만 수술은 우리나라보다 BMI가 5 정도가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들의 그 민 BMI 평균 체질량 지수가 보통 37, 38이 많은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평균 BMI가 42에서 44 정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 2015년대 보고된 그런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이때 이제 그 한 15개의 논문을 쭉 해가지고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그 논문들 중에서 15개 논문을 최종적으로 추려서 거기에 포함된 8,215명의 환자들의 한 10년의 그 추적 관찰을 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8,215명 중에서 10년 이상이었던 환자들이 1,974명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에 그 10년에 초과 체중 감소량이 얼마나 되냐면 대개 49.1%, 즉 50%가 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
만약 100kg 되는 환자가 110kg 정도 되겠죠. 40 얼마 44랑 하면 110, 120 되는 환자들이 초과 체중이 있으면 보통 한 40kg, 50kg 될 겁니다. 그렇다면 내가 그 중에서 50%가 빠졌다면 환자는 한 20kg, 즉 다시 말해서 20kg 된 환자들이 95kg에서 100kg 정도가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. 10년 후에. 이런 EWL의 결과를 보이고 있고,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같이 보고했던 게 뭐냐면 10년 동안에 그럼 위밴드 수술한 사람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에 많이 보고를 합니다. 42%, 36%, 즉 42%가 합병증이 생겼고 36.5% 정도에서 재수술을 했다.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위밴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됩니다. 위밴드 수술을 많이 하는 그룹 중, 전 세계에서 많이 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오브라인 그룹입니다. 호주에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이 분한테 논문을 읽고서 메일을 보내셨던 적이 있었는데, 총 3,132명의 환자를 했고, 그 환자들의 초과 체중 감소율이 얼마냐? 대개 여기 똑같습니다. 5년 49.8%, 10년에 47%. 거의 비슷비슷하죠. 이런 결과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환자들이 위밴드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 의사하고 만나는 기간이 짧고 자주 하면 할수록 그 체중 감소량 그리고 체중 감소를 유지하는 기간들이 길어진다.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. 그거 맞는 얘기인데, 그렇다면 똑같습니다. 그러면 위소매절제술을 한 환자, 위우회술을 환자도 위밴드 수술처럼 그렇게 자주 환자들이 와서 검사를 한다면, 하고 의사와 환자 등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 환자들도 역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무조건 단순히 뭐 위밴드 수술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,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. 또한 이 오브라인 그룹에서 57 다섯 그러니까 5년 이상인 때 이 환자들도 분명히 수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러면 수술한 환자들이 몇 퍼센트냐? 34%. 10년이 되니까 46%. 이런 결과들을 보임으로써 즉 위밴드에 대한 인제 매력도가 사실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또한 위밴드를 제거를 하게 되면 환자들이 어떤 것을 경험을 하게 되냐면 거의 다, 정말 거의 답니다. 거의 다 환자들이 어떻게 됐냐? 체중 감량이 유지되지를 못하고 다시 체중이 올라오더라 이겁니다. 그래서 위밴드 수술을 한 다음에 사실 어떤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아직도 논의되고 있고, 서로 그 아직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 즉 다시 말해서 밴드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절제 수술을 다시 밴드를 할 것이냐, 절제 수술을 할 것이냐, 아니면 우회 수술을 할 것이냐, 이런 것, 또는 뭐 12장 치환술을 할 것이냐,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정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위밴드 수술이 지금 적게 되는 오늘 한국에서 이제 위밴드가 수입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, 이런 장기적인 결과가 의사들이 만족할 만한 방법, 만족할 만한 정도, 또는 그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가 아직 못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든다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은 저희가 그 위밴드 수술이 이런 환자들에서 그러면 다음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,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